안녕하세요. 제임스 골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참으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의 해군 입대 소식과 더불어 그의 인생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더욱 감동적인 이유는 이지호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까지 우리나라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2000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자로 살아온 그가 스스로 선택한 이 길은 마치 금수저를 버리고 철수저를 택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지호 씨는 2000년 이재용 회장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때 어머니인 임세령 부회장은 뉴욕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었죠. 두 사람이 미국에서 학업에 매진하던 중에 태어난 첫 아들이 바로 이지호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지호 씨가 9살이 되던 2009년 부모님인 이재용 회장과 임세령 부회장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11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죠. 이때 친권은 아버지인 이재용 회장이 가져가게 되었지만 양육권은 번갈아 가면서 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이지호 씨의 어머니인 임세령 부회장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세령 부회장은 1977년 8월 13일에 태어났으니 현재 48세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상그룹 창업주 임대용 회장의 장남인 임창욱 명예회장이고 어머니는 참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바로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 박인천 회장의 막내딸인 박현주 여사입니다. 임세령 부회장은 서울청담초등학교, 세화여자중학교, 서문여자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연세대 경영학과 2학년 재학 중에 이재용 전무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어머니가 불교 모임인 불의회에서 친분을 쌓으면서 만남을 주선한 것이었죠. 1998년 임세령 부회장은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이재용 회장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중퇴하고 남편의 미국 유학길에 동행하여 뉴욕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2000년 첫 아들 이지호 씨가 태어나고 2004년에는 딸 이원주 양이 태어났습니다. 임세령 부회장은 이 시기에 시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미국에서 암 치료를 받을 때 지극정성으로 간병하여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임세령 부회장은 프랑스에서 장기간 별거 생활을 시작했고 결국 2009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당시 임세령 부회장의 어머니인 박현주 여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죽하면 아이 낳고 10년 넘게 살던 주부가 이혼을 결심했겠느냐며 서운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임세령 부회장은 위자료 1000억 원가량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이혼을 통해 조용히 관계를 정리했죠. 이혼 후 임세령 부회장은 2009년부터 대상그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12월부터 식품사업총괄부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상무급을 맡으며 본격적인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2016년 전무를 거쳐 2021년 3월 대상홀딩스 부회장에 올랐습니다. 임세령 부회장의 대표적인 성과는 대상청정원 브랜드의 대규모 개편을 주도한 것입니다. 특히 간편식 안주야는 출시 2년 만에 누적 판매량 1,500만 개를 기록하고 누적 매출도 1,000억 원을 돌파하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임세령 부회장은 배우 이정재 씨와 2015년부터 공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째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은 2022년 칸 영화제와 에미상 시상식에도 함께 참석하여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제 다시 이지호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지호 씨는 어린 시절부터 국제적인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영훈초등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를 거쳐 상하이, 토론토 등지에서 학업을 이어갔고 파리 정치대학 및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시각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시절에는 입시 특혜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이혼과 학내 논란으로 전학을 거듭하는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부모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지호 씨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프랑스 파리 소재 대학에 입학했고 현재는 교환학생으로 미국 대학에서 학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해외 법인에서 경영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이지호 씨가 이번에 내린 결정은 정말 특별합니다. 2025년 9월 15일 그는 제139기 해군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합니다.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11주간 교육훈련을 받은 후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복수국적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스스로 버린 것이죠. 일반적으로 복수국적자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거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일반 병사로 입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지호 씨는 복무기간이 39개월로 훨씬 긴 장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병역 의무 대상자가 자원 입영을 신청하는 사례는 한 해 평균 100여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지호 씨의 결정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도 복무기간이 긴 장교보다 병사 복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지호 씨가 미국 시민권까지 버리고 군 복무를 선택한 것은 공동체를 위한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호 씨의 성격과 가치관을 살펴보면 이번 결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차분하면서도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끈기형 청년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는 기업인은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호암 이병철 선대회장의 가르침을 신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독서를 좋아해 역사, 전략, 국방 관련 서적을 즐겨 읽으며 해양 스포츠에도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서핑과 다이빙으로 체력을 관리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하네요. 자만과 안일함을 극도로 경계하며 과도한 사적 특권에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입시 특혜 논란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경험은 오히려 그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이번의 결정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지호 씨의 SWOT 분석을 해보면 강점으로는 글로벌 경험, 결단력, 기업가 정신을 들 수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언론의 과도한 관심과 사생활 침해 리스크가 있겠죠. 기회 요소로는 해군 장교 경력을 통해 안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고 삼성과 국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험 요소로는 재벌 사세라는 이미지 고정관념과 정치적, 사회적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2020년 5월 4세 경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죠. 하지만 이지호 씨의 이번 결정은 경영권 승계와는 별개로 한 청년의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 조상들이 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면 나라에 보답해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이지호 씨도 대한민국에서 받은 혜택을 군 복무를 통해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까지 포기하고 장교로 복무하겠다는 결정은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선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창업주 안드레 발렌베리 이후 5대에 걸쳐 경영에 참여한 가족들이 해군 장교로 복무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미국의 페덱스 창립자 프레드 스미스 회장도 베트남 전쟁에 해병대 장교로 참전한 경력이 있고 록펠러 가문의 후손들도 군 복무를 통해 사회적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이지호 씨의 결정은 이러한 세계적인 명문가의 전통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실천인 것이죠. 앞으로 이지호 씨는 해군 장교로서 39개월간 복무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일반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금수저를 잠시 내려놓고 철수저를 드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평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조직을 이끌고 국가를 지키는 경험은 어떤 MBA나 경영 수업보다도 값진 교육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해군 장교로서의 경험은 미래에 그가 어떤 일을 하든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리더십, 책임감, 위기 관리 능력, 팀워크 등은 기업 경영에서도 꼭 필요한 덕목들이니까요. 바다에서 배를 지휘하는 경험은 나중에 기업이라는 배를 이끄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특권을 가진 자일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치 등대가 어둠 속에서 배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지호 씨의 결정이 다른 젊은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선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온 그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지호 씨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병역 이행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 세대의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현대적 실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호 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39개월간의 군 복무가 그에게 값진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받은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이 베풀고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회 구성원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해두시면 최신 화제를 배경정보와 함께 더 완전한 형태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